신한카드 직무 그리고 자소서 나노해부. 안녕하세요, 옴스입니다. 오늘은 신한카드 자소서 작성법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얼마 전에 채용이 시작됐고요. 이번에는 크게 마케팅과 데이터 사이언스 두 가지 직군으로 나뉘어서 모집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케팅 부문에는 기본적인 어떤 카드 상품 기획부터 마케팅 그리고 영업까지 이런 전반적인 직무들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데이터 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빅데이터 기반의 각종 분석 툴을 만들고 인사이트를 도출하는 관련된 어떤 분석 관련된 직무와 함께 리스크 매니지먼트라고 해서 이 카드사에서 이 실행하고 있는 대출들에 대한 어떤 각종 이 심사 그리고 이런 리스크 관리 업무들을 수행하는 이 심사 리스크 매니지먼트 업무까지 직무까지 같이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점에서 이런 어떤 이 두 가지 직군에 여러분들이 해당하는 직무로 맞게 지원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우선 마케팅 지원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 제가 좀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이게 B2C를 기반으로 개인 고객들한테 카드를 판매하는 업무만 절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할부금융, 그리고 리스 영업, 그리고 법인, 가맹점, 그리고 제휴 영업과 같이 이런 B2B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이 영업 활동까지 B2B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영업 활동까지 같이 포함하고 있는 직군이라는 점에서 너무 어떤 개인 고객에게 포커스를 맞춰서 다양한 혜택과 어떤 디자인을 통해 고객들의 이 감동을 사로잡겠다라는 이야기만 하지 마시고 좀 더 어떤 신규 시장 영역에서 어떤 이 카드를 통한 어떤 기회를 창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기업들을 중심으로 영업을 펼친다고 했을 때 어떤 지혜를 통해서 신규 고객을 확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지, 혹은 법인 영업을 통해서 이런 이 한 번에 많은 고객을 창출할 수 있는 어떤 새로운 전략 방안을 고민하고 싶다든지, 이런 다양한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이 해볼 수 있게끔 좀 고민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같은 맥락에서 요 밑에 보시면 이 세일즈 채널 혁신 및 다변화라는 게 있는데, 지금 카드사 같은 경우에도 이제 과도한 경쟁 그리고 뭐 이 각종 간편 결제 사업자들이 시장에 진입함으로써 경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와중에 어떻게 새로운 어떤 세일즈 채널이라든지 영업 채널을 팔로 개척을 통해서 신규 시장을 열려는 노력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도 자꾸 이 어떤 B2C에 집중한 어떤 마케팅 전략이나 상품 기획 업무에 대한 이야기만 자꾸 하지 마시고 좀 더 폭넓게 시장 자체를 넓힐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열 수 있는 측면에서의 그런 아이디어나 접근들을 좀 다양하게 제시해보면 조금 더 여러분들의 그 주장이, 그리고 여러분들의 지원 동기가 훨씬 더 깊이가 있고 설득력 있게 전달될 수 있다는 점 꼭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데이터 사이언스 직무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최근 지원자들이 너무 빅데이터라는 얘기를 너무 많이 합니다. AI를 기반으로 한 정교한 어떤 분석과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인사이트를 도출하고 상품 기획 업무를 수행하겠다라는 식의 표현들을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제가 지금 한 말에는 아무런 의미 있는 구체적인 이야기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피상적인 얘기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데이터 사이언스 직군에 지원을 해서 데이터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면 어떤 툴을 활용한, 아니면 어떤 로직을 활용한 데이터 분석이 어떤 의미 도출에 있어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카드사에 필요한 데이터 분석은 어떤 거다. 나는 어떤 이 통계든 분석이든 아니면 관련된 백그라운드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배웠던 어떤 지식을 좀 카드사에 접목시켜 보고 싶다라는 식으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구체적인 지식과 그런 어떤 이 역량들 아니면 경험들을 구체적으로 드러냄으로써 어떻게 카드사에서 활용하고 싶은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의미가 있는 거지. 예를 들면 AI를 기반으로 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정교한 상품을 만들고 싶다? 이런 얘기는 마케터나 데이터 사이언스나 아니면은 중딩이나 고딩이나 누구나 할 수 있는 이야기라는 점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데이터 사이언스 아랫부분에 보면 신용기획, 심사관리, 리스크 매니지먼트라는 직군이 있는데, 제가 아까 얼핏 설명을 드렸습니다. 뭐냐면 신용카드 사업이라는 건 이 고객들한테 신용 공유에 대한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사업으로서 당장의 어떤 금전이나 재화가 없는 고객한테 우리 신용카드사가 갖고 있는 이 신용을 대여해주고 그에 따른 수수료를 받는 사업입니다. 그 말이 뭐냐면 이 대출을 실행했을 때 혹은 신용 공여를 우리가 어쨌든 개인 고객한테 시행했을 때 나중에 이 원금과 이자를 우리가 돌려받아야 되는데 돈을 떼일 수 있는 염려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아무 고객한테나 대출을 실행하거나 신용 공여를 하거나 한도를 열어주거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좀 더 이 정교하게 고객군을 세분화해서 이 각기 다른 고객군을 대상으로 어떤 금리에 어떤 상품을 얼만큼의 한도를 열어주고 심사를 할 때 승인을 할 건지에 대한 이런 이 리스크 매니지먼트 및 신용 기획 심사 관리 업무들이 있는데, 이런 측면에서도 여러분들이 좀 접근을 해서 이 분야에 관심이 생겼다라는 이 주장을 해보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봅니다. 자, 직무 설명은 이 정도로 제가 마치겠고요. 사실 대략적으로 제가 포괄적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세세하게 언급은 못 드렸는데, 어차피 마케팅과 데이터 사이언스라는 두 가지 큰 이 분류를 통해서 직무를 지원하게 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 정도 감만 잡고 지원을 하시면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자소서 작성법 을 얘기하기에 앞서서 이 신용카드 사업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신한카드 분기 사업 보고서의 내용을 제가 발췌해서 요 아래 일부만 좀 붙여놨는데요. 주요한 내용 위주로 좀 짚어드리면서 어떤 내용들이 중요한 포인트들인지 핵심만 좀 짚어드리겠습니다. 다만 제가 얼마 전에 현대카드 사업 보고서 분석을 하면서 그 신용카드 사업에 대한 어떤 개괄적인 설명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그 동영상을 한 번 더 참고해 보시면 훨씬 더 그 신용카드 사업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는 신용카드 사업의 특징을 딱 하나만 언급하고 갈 겁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지원자들의 이해가 매우 얕기 때문에 어떤 지원 동기나 아니면 이제 면접에 가서 면접관을 상대로 이야기를 해도 굉장히 어떤 초딩이나 중딩들이 하는 얘기처럼 들리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신용카드사가 마치 이 고객들을 대상으로 해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뭐 다양한 디자인 프로젝트, 사회공헌 프로젝트를 통해서 뭐 이제 고객들한테 즐거움을 주는 어떤 이 사회공헌 위주의 회사라고 여러분들 자꾸 언급을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신용카드 사업은 이 고객들에게 신용 공여에 대한 대가로 수수료를 수취하는 사업이고, 이에 따라 뭐 이외에도 우리 카드 고객들에게 이런 사업들을 영위하는 곳이 바로 신용카드 사업입니다. 뭐냐면 아까 제가 잠시 언급을 드렸죠. 돈이 없는 고객들한테 돈을 잠시 빌려주는 거예요. 고객들은 신용카드가 있기 때문에 당장에 결제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내가 돈이 없음에도. 그러니까 카드사의 신용을 빌려서 결제를 하고 다음 달 내지는 이후의 기간에 약속된 날짜에 저는 수수료와 함께 제가 사용했던 돈을 돌려주는 것이죠. 그리고 신용카드사는 그때 바로 그 원금을 돌려받으면서 그 원금을 빌려줬던 기간에 대한 이자 수익을 함께, 수수료를 함께 취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개인 고객들한테 더 카드 사용을 장려하고 혜택을 주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신용카드 많이 써서 수수료 많이 줘라, 우리가 더 많은 혜택을 줄게 라는 측면에서 그런 어떤 다양한 혜택을 줄 수 있는 카드 상품들을 출시하는 거지, 단순하게 고객들한테 혜택을 돌려주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이 감을 잡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부분, 제가 여기 말씀드렸던 이 카드사에서 가지고 있는 개인 고객들을 대상으로 해서 다양한 어떤 신용대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뭐 다양하진 않지만 기본적으로 현금 서비스, 그리고 카드론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런 어떤 이 카드 사용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이 해당 고객의, 그리고 뭐 신용도, 그리고 카드 이용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어느 정도 한도까지 이 중금리 대출을 시행합니다. 근데 금리가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뭐 적게는 10% 초중반에서 많게는 10% 후반까지 금리가 올라가기도 하는데, 요거는 카드론이 바로 이 금융권의 대출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는 점 분명히 아시면 좋겠고요. 이것 또한 이 카드사의 굉장히 큰 수익원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꾸 B2C 마케팅을 대상으로 한 개인 고객들한테 혜택 제공에 대한 이야기만 할 게 아니라, 아까 얘기했던 어떤 법인 영업을 통한 어떤 신규 고객 창출, 아니면 새로운 어떤 마케팅 채널과 영업 채널 판로 개척을 통해서 더 많은 고객 확보 내지는 이 신규 사업령의 확대, 그리고 또는 개인 고객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어떤 신용대출 서비스를 통해서 추가적인 수익 확보, 이런 이야기들까지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해볼 수 있다는 점을 머릿속에 감을 갖고 가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 여건 부분, 여기서부터는 이제 제가 신한카드 그 사업 보고서에서 따온 내용입니다. 그냥 개괄적인 내용만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우선은 지금 민간 소비 지출 대비 신용카드 사용액이 70% 수준에 달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소비자들, 민간 소비자들이 이 생활하면서 사용하는 모든 총 결제 금액에서 신용카드 사용 비율이 70%에 달한다라는 건데, 이 비율은 이 현대카드 사업 보고서 제가 설명할 때도 언급했었는데 지속적으로 꾸준히 증가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고도 성장이 어렵다라는 전망을 하고 있는데, 저는 어떤 이런 현대인들의 소비 트렌드나 소비 방식, 그리고 어떤 미래보다는 현재를 중시하는 이런 이 변화된 사고 방식을 봤을 때 신용카드 사용액은 점점 더 추가로 늘 수 있는 여지도 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기 요인이 있죠. 여기서 보이는 인터넷 전문은행 아니면 유통, 이종업종의 지불 결제 시장 진출, 예를 들면 뭐 신세계 쓱페이, 뭐 아니면 롯데 엘페이 등 다양한 어떤 페이들이 등장함으로 인해서 카드사들이 위협받고 있는데요. 여기 마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뭐 카카오나 네이버와 같이 디지털 신기술을 기반으로 한 각종 페이 사업체들의 공격적인 시장 공략으로 인해서 카드사들이 지금 위협받고 있다라는 점 주의하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신용대출 시장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신용대출, 여기서 말씀드렸던 현금 서비스와 카드론인데요. 자, 이 시장은 인터넷 전문은행의 중금리 대출 영업 본격화 등으로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인터넷 전문은행으로 한다면 카카오뱅크, 뭐 K뱅크인데, K뱅크는 현재 규제로 인해서 뭐 추가적인 대출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경쟁자가 아니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카카오뱅크는 최근 들어서 이 급성장하고 있는 이 다크호스 중에 하나죠. 계속해서 이런 1금융권의 대출뿐만 아니라 신용대출, 직장인 대출 등 이 중금리 대출 영역까지 계속해서 확대를 한다는 건 카드론과 같이 이 금리가 높은 고금리 대출을 쓸 수 있는 여지를 줄이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런 인터넷 전문은행 또한 이런 이 카드사에 새로운 위협이 되고 있다는 점으로 그냥 인식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대출금리 최고 이자율 인하, 그리고 금융 총량 규제 가이드라인 등 규제 강화 추세 지속에 따라 추가 성장이 어렵다는 얘기가 나와 있는데, 제가 쉽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 계속해서 디플레이션의 공포, 그리고 경기 악화, 수출 수지 악화, 그리고 경제 성장률 악화, 감소, 자, 각종 이런 여기 플러스 대외 변수 또한 비우호적이죠. 자, 이런 요인들로 인해서 계속해서 이 대한민국의 경제 위기에 대한 전조 증상들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이 개인 고객들을 대상으로 한 이 적극적인 형태의 신용 공여 혹은 신용 대출이 향후에 어떤 경제 위기가 터졌을 때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규제 당국에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단계적인 규제를 통해 이런 위험 요인들을 사전에 통제하려고 한다라는 의미라고 보시면 좀 쉬울 것 같습니다. 자, 또한 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뭐 이제 정부에서도 계속해서 이 카드사들을 때리고 있죠. 영세상인들 내지는 이 소규모 가맹점들의 수수료를 낮춰야 소상공인들이 살 수 있다라는 논리를 갖고 계속해서 수수료를 인하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이것 또한 이 카드사의 수익원 혹은 수익률 악화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위험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우호적인 영업 환경이 없는 상황 속에서도 그래도 카드사는 지원해 볼 만한 곳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좀 들긴 듭니다. 자, 여기서 산업의 특성이 나오는데 이 부분은 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카드 산업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경쟁 요인이 될 수 있는, 경쟁력이 될 수 있는 요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이 카드사에 있어서 고객 기반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은행 산업에 있어서도 규모의 경제가 적용이 됩니다. 뭐냐면은 어떤 대규모 시스템 아니면 영업점과 같은 어떤 이 대규모 고정비 투자는 어쩔 수 없이 일어나야 되는데, 되도록이면 고객이 많고 이런 수신액이나 어떤 여신액이 점점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런 고정비를 분산시키는 효과가 있다라는 거죠. 카드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상품 기획하고 그리고 어떤 새로운 신규 서비스를 출시했을 때 이왕이면 많은 사람들이 쓰면 쓸수록 어떤 제휴 업체들과의 어떤 이 교섭력에 있어서도 우위를 점할 수가 있고요. 이미 선투자했던 고정비를 뽑아낼 때 있어서도 분산 효과가 있기 때문에 고객 기반을 얼마나 많이 확보하고 있냐라는 거는 새로운 마케팅 전략을 피든지 새로운 제휴 전략을 찾든지 어떤 부분에서든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는 주요한
경쟁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좀 챙겨두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철저한 리스크 관리, 제가 아까 앞에서 얘기했습니다. 개인들을 대상으로 신용공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이기 때문에 이런 이 공여된 이 신용이 제대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부실로 이루어지고 돈을 떼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이번 달에 100만 원을 결제한 다음에 다음 달에 결제 금액이랑 수수료를 줘야 되는데 제가 파산했어요. 그럼 100만 원을 카드사는 받나요? 못 받죠. 저는 파산 신청을 하게 되면 뭐 그대로 그냥 이제 부실채권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카드사 입장에서는 고객들이 카드 갖다가 신나게 돈을 쓴다 그래서 물론 좋긴 하겠지만 그 와중에도 개인 고객별로 어떤 리스크나 어쨌든 신용도를 지속적으로 체크함으로써 리스크를 관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점, 그리고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그런 어떤 부실 채권의 비율을 그리고 비중을 낮춰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철저한 리스크 관리 역량이 이런 카드사의 역량이 될 수 있다는 점 반드시 이것도 좀 명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아래 보면은 이제 이 금융 카드 시장은 금융그룹 소속사와 대기업 계열 전업카드사로 나뉜다고 하는데, 쉽게 얘기해서 은행계 카드사와 비은행계 카드사로 나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은행계 카드사라고 한다면 뭐 KB, 신한, 우리, 뭐 그리고 하나 이런 게 있겠고요. 비은행계 카드사는 대표적인 게 현대, 그리고 BC, 그리고 삼성 카드가 있습니다. 은행계 카드사는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강점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 금융그룹, 이 금융지주 아래에 있는 은행을 통해 어떤 영업망 네트워크 활용이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금융그룹 내에서 계열사 간 시너지 내지는 협업이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점에서 훨씬 어떤 고객 기반 확보라든지 아니면은 데이터적인 측면에서 보다 정교한 어떤 데이터 분석을 하기 위한 각종 이 소비자 관련된 데이터들을 수집하는 데 있어서도 훨씬 더 강점을 보일 수밖에 없다라는 점 정도만 짚어주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현대, BC, 삼성카드라고 해서 나쁜 건 아닙니다. 이들이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다 뿐이지 이들도 각자 가지고 있는 경쟁력은 충분히 있습니다. 삼성카드가 아마 이 삼성카드도 업계 1, 2위를 다투는 대표적인 어떤 카드사 중에 한 명인데 한 회사인데, 비은행계 카드사임에도 불구하고 저 정도의 어떤 고정 고객 기반을 확보하고 있다는 게 삼성의 경쟁력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어느 쪽을 지원하든지 여러분들이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카드사는 어딜 가도 그냥 편하게 회사 다닐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쓰십시오. 자, 아래로 내려오면 신한카드의 대응 부문이 보이는데요. 뭐 그냥 다른 카드사들이 대응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간편 결제 기반으로 이 결제 플랫폼을 만들었다. 그리고 이 업종 간에 어떤 지속적인 제휴 상품 출시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변화하는 고객 니치에 맞추어 빅데이터를 통한 상품 서비스 개발 지속하고 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굉장히 피상적인 얘기죠. 좀 더 구체적인 사례들을 통해서 이런 내용들을 언급하는 게 아닌 이상에는 이런 걸 내가 해보고 싶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앞에서도 아까 간략하게 언급을 드렸죠. 다만 여기서 하나 좀 집중해볼 부분이 있다면 이 부분은 제가 좀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뭐냐면 이 카드사들은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고객 기반이 있긴 있지만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고객 기반 데이터나 그런 이 기존의 고객 기반만 활용해서는 신규 사업 영역을 확장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데이터 분석을 통해 어떤 좀 더 정교한 상품 도출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드사 자체적으로만 이제 자꾸 뭔가 이 돌파구를 찾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종 산업 간의 어떤 결합을 자꾸 시도하려고 한다라는 거죠. 현대카드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PLCC라는 부분을 찾아보면 될 텐데, 현대카드 같은 경우에는 이마트, 기아차, 현대차, 뭐 기타 등등의 회사들과 제휴카드 상품을 출시함으로써 이런 다른 이종 산업에 있는 회사들이 갖고 있는 고객군을 가져올 수 있다라는 거죠. 어쨌든 이 현대카드든 신한카드든 제휴를 하게 되면 그 제휴사의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 우리 카드사에 가입을 해야 되니까 이런 부분에서 어떤 제휴사와 좀 제휴를 좀 전략을 추진하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직무 설명하면서 새로운 유통 채널 판로 개척 내지는 법인 영업 아니면 제휴의 기회 탐색 이런 부분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입사업보부나 이런 부분을 작성할 때에도 그냥 단순하게 이종업종 간의 어떤 결합을 계속해서 고민하겠다라고 얘기만 하지 마시고 어떤 이종산업, 예를 들면
이 최근 들어서 소비 트렌드가 어떤 식으로 변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타깃을 공략할 수 있는 어떤 업종, 어떤 회사들과의 제휴를 어떤 식으로 추진할 경우에 훨씬 더 새로운 고객 판로 개척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보고 싶다라는 이야기까지 가야 좀 더 의미가 있다라는 점 좀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미 언급했던 내용 한 번 더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신한카드에서 디포커스 출시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리고 뭐가 있을까요? 동시에 고수익 자산으로 상품 포트폴리오하고 차별화 수익성 강화. 자, 그리고 업계 한계 뛰어넘기 위한 디지털 혁신과 에자일 조직 업무 방식 확실히 정착. 자, 이게 뜬구름 잡는 소리처럼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얘기들이 구체성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직무적으로 하고 싶은 일을 이야기할 때도 나도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좀 더 다양한 상품을 출시할게요 라고 할 게 아니라,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풀어가고자 한다면 빅데이터를 어디에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에 대한 고민을 제시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런 제안을 하는 데 있어서 한계가 있다면 이 관심을 좀 더 넓혀서 해외 시장에서 어쨌든 간편 결제나 페이 플랫폼 구축하는 데 있어서 보다 좋은 성공 사례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기업의 성공 사례를 토대로 이런 요소의 접목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한다라는, 여러분들이 보고 학습했던 인사이트를 함께 제시함으로써 어떤 빅데이터를 적용해 나가고 싶은지, 어떤 형태의 상품들이나 서비스 혹은 어떤 플랫폼으로서의 기능을 어떤 방향으로 강화해 나가고 싶은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더 구체적으로 해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자꾸 자소서를 작성할 때 있어서 지원하는 기업에 대한 내용만 볼 게 아니고 산업도 보다 폭넓게 보고 다양한 사회적 이슈 관련된 기사들을 계속해서 학습을 하면서 여러분들의 지식 자체를 넓혀 나가는 게 더 다양한 이야기들을 할 수 있는 시작점이라는 점을 반드시 머릿속에 인식을 갖고 접근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요 윗부분에 얘기했던 디지털 간편 결제를 통해서 뭐 결제 플랫폼으로서의 페이팬을, 신한 페이팬을 더 강화하겠다라는 얘기만 하기보다는 이런 해외 사례를 통해 보았을 때 강력한 결제 플랫폼 구축했던 사례들, 어떤 사업 전략, 어떤 기술력을 어떻게 접목했기 때문에 나도 이런 부분에서는 국내에서 어떤 부분을 고민하고 싶다라는 이야기랑 연결한다면 훨씬 더 깊이 있는 입사업 포부 내지는 관심 이유를 풀어낼 수 있다라는 점 좀 한 번 더 머릿속에 좀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신입 공채 자소서 항목별 작성법 가이드에 대한 이 개괄적인 부분들만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첫 번째 질문은 해당 지원 분야에 있어서 신한카드를 선택한 이유입니다. 뭐냐면 예를 들면 마케팅 분야에서 너가 신한카드를 선택한 이유가 뭐냐, 데이터 사이언스에서 신한카드를 선택한 이유가 뭐냐 라는 식으로 물어보고 있는데, 이렇게 나눠보겠습니다. 우선은 요 앞부분에는 해당 지원 분야의 신한카드 선택한 이유, 그리고 본인이 적임자임을 두 가지로 이제 좀 볼 수가 있는데, 두 개 충분히 구분해서 접근해도 가능합니다. 제가 구분해 볼게요. 직무 지원 동기라고 한다면, 자, 마케팅 데이터에서 신한은행을 선택한 이유. 자, 이거는 이렇게 한번 풀어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마케팅을 하고 싶은데, 나는 마케팅 하고 싶은데 신한은행이 제격이야. 그쵸? 이런 표현이겠죠? 자, 그렇다면은 왜 제격인지, 왜 제격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풀어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영업을 하고 싶은데 영업에 있어서 다양한 고객 기반, 고정 고객 기반, 폭넓은이라고 하겠습니다. 고정 고객 기반, 그리고 네트워크, 기구축된 네트워크는 굉장히 중요하다. 신한은행이 그런 측면에서는 가장 많은 고객 기반과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지 않냐. 자, 말 되죠? 맞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도 좀 접근을 해볼까요? 영업을 하는 데 있어서 상품의 다양성과 세분화된 어떤 이 세분화된 상품이 중요하다. 언제? 고객 만족 혹은 다양한 고객의 니즈를 충족시키는데, 니즈를 세밀하게 충족시키기에 되게 중요한 거지. 자, 그런 측면에서 신한카드가 가장 어떻게 보면은 상품 기획, 이 다양한 상품과 그리고 트렌디한 상품을 통해
고객을 만족시킬 수 있는 기반을 갖췄다. 토대를 갖췄다. 자, 말 되죠?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뭐 마케팅 자체로 좀 접근을 해볼까요? 예를 들면은 마케팅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카드 대출 상품 기획이라고 제가 좀 잡아볼게요. 상품 기획. 자, 하는 데 있어서 자, 내가 봤을 때 신한카드는 어떤 카드가 혹은 어떤 서비스가 다른 카드사와는 어떤 점에서 다르다는 점이 매력적으로 느껴졌다. 라는 식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구체적인 상품에 대한 여러분들의 주관을 좀 구체적으로 드러내면서 동시에 타사와의 비교를 하게 되면 신한카드에 출시한 어떤 서비스와 상품들은 굉장히 정교하고 어떤 측면에서 굉장히 선진적이고 아니면 어떤 측면에서 굉장히 매력적이고 아니면 어떤 측면에서 굉장히 신박하기 때문에 나는 이 신한카드에서 마케팅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측면으로 이야기를 좀 접근해 볼 수 있겠죠. 자, 데이터 사이언스적인 측면에서도 한번 접근해 볼까요? 데이터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로데이터다. 로데이터를 얼마나 다양하고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느냐가 경쟁력이다. 그런 측면에서 신한은 금융그룹 전체가 시너지를 낼 수 있고 다양한 데이터를 폭넓게 보유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상품 개발과 서비스를 연구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하게 됐다라는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어쨌든 심사 기획이라는 측면 아니면 RM이라는 측면, 아까 리스크 매니지먼트죠. 리스크 매니지먼트 측면에서도 봤을 때도 금융그룹 전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 법인 고객들을 대상으로 이 쌓아온 데이터들이 보다 정교한 어떤 리스크 심사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위험을 최소화하고 고객의 자산을 보호하고 회사의 위험을 방지하는 데 있어서 금융시장 내 최고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라는 식으로도 충분히 접근해 볼 수가 있겠죠. 자, 이게 바로 제가 지금까지 뭔 얘기를 한 거냐면 1번 항목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두 번째 2번 항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런 일을 할 건데 위의 일들을 할 건데 나는 어떤 이유에서 적임자다 라고 얘기를 할 때 여러분들이 제발 이 내가 지원한 직무에서 관련된 역량이나 경험을 갖고 있어서 제가 잘할 수 있습니다 라는 식으로 제발 접근하지 마세요. 이렇게 접근 안 하셔도 됩니다. 무슨 뜻이냐면 똑같은 얘기지만 제가 다른 식으로 표현을 해볼게요. 저는 빅데이터 분석에 필요한 분석 역량과 통계적 역량을 갖추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그런 갖춰온 역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격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저는 통계학을 통해 다양한 어떤 분석 툴에 대한 이해, 그리고 각기 다른 산업군과 어떤 다양한 형태의 이 가공되지 않은 데이터들을 통해서 이 데이터를 가공하고 분석해본 경험이 풍부하다. 이런 측면에서는 신한은행에서도 변화하는 트렌드에 맞는 어떤 상황과 가정에 맞는 데이터 분석 설계, 그리고 그걸 통한 의미 도출 다양하게 해볼 수 있다는 측면에서 내가 바로 적임자다라는 식으로 내가 갖고 있는 강점이 뭔지를 먼저 얘기하고 이게 너네한테 필요하다 라는 식으로 접근하는 게 훨씬 주체적이고 자신감 넘치고 설득력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자꾸 짜맞추듯이 저는 마케팅에 필요한 적극성을 갖췄습니다. 다양한 영업 관련 경험이 있기 때문에 영업을 잘할 수 있습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밀어넣기로 짜맞추기 식으로 여러분들이 역량을 아무리 어필해봤자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해당 직무에 대해서 갖고 있는 생각을 읽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강점, 장점에 보다 더 집중을 하세요. 그리고 그런 걸 통해서 내가 해당 직무에서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를 얘기를 하면은 충분히 그냥 쉽게 설득을 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사례를 더 들어볼 텐데요. 나는 새로운 시도를 하는데 꺼리낌이 없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 이 카드사는 신규 이 거래처, 신규 제휴,
어떤 그리고 할부 금융까지 좀 폭넓은 어떤 새로운 금융 서비스 진출을 위해 고민하고 있는데 기존까지 안 했던 새로운 시도 아니냐. 나는 그런 새로운 시도를 통해 새로운 시도를 거리낌 없이 두려움 없이 부딪히고 결국에 답을 찾아서 최선의 결과를 낼 수 있다. 자, 내가 잘할 수 있는 나만의 어떤 새로운 시대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라는 나만의 장점을 지원하는 직무에 연결시킴으로써 충분히 이 항목에 대한 답변을 다 완료했습니다. 뭐 물론 뒤에다가 경험적인 근거는 당연히 같이 제시해주는 게 맞겠죠. 자, 그럼 끝난 거죠. 여러분들처럼 억지로 저는 여기에 짜맞추지 않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두 번째 항목. 자, 살면서 가장 소속감을 가졌던 조직, 발전을 위해 열의를 다했던 경험과 이를 통해 얻었던 것을 쓰라고 했습니다. 자, 이거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여러분들이 이거 항목 읽자마자 바로 협업을 생각하는데 협업 항목 아닙니다. 자, 뭐냐면 항목 다시 읽어보세요. 네가 조직에서 조직의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했던 경험이 있니? 물어본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조직이 어떤 위기에 처했다든지 어려움에 처했다든지 이런 걸 돌파하고 아니면 더 나아지게 하기 위해서 내가 조직을 위해서 헌신하고 시간을 쏟고 노력을 쏟고 땀을 뺐던 경험이 있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어떤 상황이었는지 너는 조직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에 대해서 얘기해 달라는 거지 협업했냐라고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뭐 물론 중간에서 협업이 나올 수도 있긴 하겠죠. 근데 포인트는 내가 조직을 위해서 어떤 상황에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느낀 점을 이를 통해 얻은 것을 또 같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처음부터 주제를 잡아놓고 쓸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은 위기에 빠졌던 동아리 활동 여러분들이 구했다고 칩시다. 구하면서 느꼈던 거. 아, 누군가는 해야 될 일이 있다면 그냥 내가 나서서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조직의 발전을 위해서 혹은 위험을 막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할 수 있겠구나라는 걸 느꼈던 경험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경험을 통해 얘기할 수 있는 주제를 자연스럽게 얘기하면 됩니다. 혹은 내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조직의 순수한 마음으로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노력을 했는데 그것들이 어떻게 보면 조직원들의 변화를 이끌어내고 어쨌든 더 큰 어떤 좋은 결과로 이어졌다라는 점에서 무언가 변화를 뭐 이게 다른 이들의 변화를 바라고 기다리기보다는 나부터 솔선수범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차분하게 하다 보면 누군가는 변화를 할 수도 있고 뭐 그것 때문에 변화를 안 한 사람도 있겠지만 변화하는 사람들이 생기면서 더 좋은 방향으로 조직에 나갈 수 있다라는 걸 느낄 수 있었다. 라는 식으로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어떤 여러분들이 조직에서 있었던 이 질문에 해당하는 경험을 풀어내는 것만으로도 다양한 주제를 뽑아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느꼈던 점을. 그렇기 때문에 너무 구태의연하게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주제를 꼽아놓고 뭐 불굴의 정신과 아니면은 뭐 헌신 정신과 주인 정신을 통해 죽어가던 동아리를 살렸던 경험이 있다라는 식으로 이상한 어떤 주제를 자꾸 처음부터 이 제시함으로써 여러분들의 경험의 진정성을 훼손시키지 마세요. 그냥 질문에 대한 이 흐름을 그냥 답변 그대로 이끌어가면 됩니다. 자, 하나씩 볼까요? 소속감을 가졌던 조직. 나는 어떤 조직, 동아리 활동을 했는데 어떤 이유로 소속감을 가졌다. 자, 됐죠? 자, 근데 나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근데 어떤 상황이 생긴 거야? 그런데 어떤 상황이 발생했다. 어려움, 위기, 아니면 내가 뭔가 리딩해야 되는 어떤 상황이 생겼다. 나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나는 고민한 끝에 어떤 부분에서 헌신을 혹은 열정을, 노력을 혹은 기여를 하려고 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 좀 이제 여러분들 같이 좀 풀어줘야 될 게 뭐냐면 이유를 같이 풀어주세요. 그러니까 밑도 끝도 없이 나 조직을 위해서 헌신했다. 이런 부분도 했다. 스폰서 확보도 했다. 뭐 아니면은 동아리 어떤 행사 기획도 했다. 모두 했다. 다 했다라고 말만 하지 마시고 어떤 이유에서 행사 기획을 내가 먼저 나서서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다. 자, 그 다음에는 동아리 이 후원금을 찾는 과정에 있어서는 내가 과제를 안 했기 때문에 시간 여력이 있었기 때문에 좀 더 다른 사람들보다 활동적으로 나가서 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남들보다 시간을 더 써서 몇 개의 스폰서십을 확보할 수 있었다. 라는 식으로 내가 어떤 이유로 헌신을 했다든지 내가 어떤 이유로 열정이나 기여를 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지에 대한 이유를 같이 풀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밑도 끝도 없이 팀과 조직을 위해 헌신하고 땀을 쏟고
노력했던 이야기들만 보고 싶다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조직에 헌신을 하려고 했는지에 대한 그런 생각의 과정과 행동의 과정을 하나의 유기적인 흐름으로 보고자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이야기를 풀어내면 당연히 결과 느낀 점은 자연스럽게 도출된다고 제가 아까 얘기했습니다. 자, 됐습니다. 자, 마지막 항목입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신한카드 비즈니스의 경쟁 상대는 무엇이냐? 그 이유를 신한카드의 비전 관점에서 비교 기술해라. 그러니까 이거죠. 쉽게 얘기해서 경쟁사 찾고 경쟁사 제시하고 신한카드랑 비교해라. 비교해라인데 신한카드, 미래 신한카드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미래의 신한카드랑 비교해라 라고 생각하면은 좀 쉽게 항목에 좀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항목을 너무 어렵게 써놔가지고 지원자들이 계속해서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는데, 미래의 신용카드, 이거 한번 다시 바꿔볼까요? 죄송합니다. 미래 신용카드사, 미래 신한카드의 경쟁사를 제시하고 각각을 비교해라 라고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또 일반적으로 자꾸 간편 결제의 어떤 경쟁자들만 얘기하는 것만으로는 정말 의미가 없습니다. 아니, 누구나 또 얘기할 수 있는 이야기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또 플랫폼 경쟁하라고 얘기할 거 아닙니까? 이것만으로 너무 식상하지 않나요? 그리고 신한카드를 굉장히 좋은 카드사라고 얘기하기에는 그런 이 잔챙이들이랑 경쟁을 하라고 얘기하기에도 좀 뭐하지 않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신한카드의 미래 신한카드의 사업 영역과 어떤 이 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개념이 충분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예를 들면 미래 신한카드를 결제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소비 플랫폼의 형태, 아니면은 새로운 금융 플랫폼의 형태라고 여러분들이 좀 보았을 때는, 소비 금융 플랫폼이라고 보았을 때 예를 들면 아마존을 얘기해 볼 수도 있고요. 예를 들면 아마존 같은 경우에 당연히 어떻게 보면은 좀 사업 영역이 다를 수도 있겠지만, 어떤 간편 결제와 함께 다양한 어떤 쇼핑, 유통에서의 어떤 접근성을 통해 소비자들이 원하는 재화와 상품들을 신속하게 구매할 수 있는 어떤 체계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저런 IT 기업이 경쟁사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도 해볼 수 있다라는 거죠. 아니면 은행을 얘기해 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위에서도 사실 위에 이 부분 제가 언급은 안 드렸는데, 앞으로 이 카드사는 기존의 카드 회원 중심의 영업 마케팅 활동에서 좀 벗어나서 앞으로는 할부, 금융, 플랫폼, 글로벌 등 당사와 연결된 모든 고객을 기반으로 한 금융 서비스에 집중한다는 포부를 밝혔는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은행에서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어떤 금융 서비스나 이런 이 금융 서비스의 형태들을 카드사에서도 제공할 수 있다라고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오히려 이런 결제 고객들 천만 고객들 내지는 1000만이 넘는 고객들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고객들의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보다 정교하고 더 재미있는 다양한 P2P 서비스부터 다양한 금융 상품의 어떤 조합의 최적의 조합들을 제안하는 데 있어서 은행보다 훨씬 더 앞선 금융 제안을 제시할 수 있다라는 아이디어도 제시를 해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어떻게 카드사를 이 미래 신한카드의 사업을 정의하고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그 미래 경쟁사도 창의적으로 여러분들이 제시하고 접근을 해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결제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예를 들면 지금까지는 이제 신한카드가 예를 들면 다른 카드사와 다를 게 없었지만 중국의 알리페이와 같이 어떤 하나의 결제 플랫폼으로서 이 중국 전역에서 거지들도 사용하고 모든 편의점 아니면 노점상들도 사용할 수 있을 정도의 간편함과 접근성을 토대로 하나의 어떤 결제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알리페이가 경쟁사라고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다만 그래서 중요한 건 비교까지 여러분들이 논리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신한카드만 놓고 봤을 때는 그게 아마존이 됐든 은행이 됐든 알리페이가 됐든 아니면 간편 결제사가 됐든 분명히 어떤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간극을 얼마나 논리적으로 보고 여러분들이 제시할 수 있는지가 이 항목의 포인트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간극을 여러분들이 굉장히 논리적으로 제시할 수 있다는 건 그 간극을 신한카드에서 좁혀나가는 것 자체가 미래의 어떤 새로운 사업 영역에서의 경쟁력 확보와 직결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을 자유롭게, 그리고 경쟁사를 신한카드의 어떤 미래 사업에 대한 비즈니스를 좀 정의를 해보고 그 다음에 그 사업 영역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경쟁사를 제시하고, 그리고 경쟁사와 신한카드 현재를 비교했을 때 그 차이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주고,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좀 이 신한카드가 충분히 커버해 나갈 수 있을 건지에 대한 뭐 예를 들면 대략적인 아이디어나 아니면 뭐 생각만 제시한다고 해도 충분히 어떤 신한카드의 미래를 멋있게 그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한카드 지원하시는 모든 분들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고요. 신한카드 자소 작성법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 현대카드 사업보고서 분석 내지는 신용카드 지원자 필수 시청 동영상 모두들 꼭 한번 시청하시길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만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블로그 브런치로 고고고